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6시 52분이고요. 오늘 새벽 3시에 모두가 아는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FOMC 회의록인데 별다른 이슈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이 주로 나왔고, 이제 FOMC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5월 3일, 4일에 열린 FOMC 정례 회의의 의사록에서 대다수의 참석자는 금리 목표치를 50bp 인상이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앞으로 최소 두 번의 회의에서 빅스텝 즉 0.5%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 위원들은 5월 0.5%가 적당하다고 투표를 했으며, 이번 회의록에서 이제 등장한 내용인데, 몇몇 위원들은 주택 저당 증권을 적극적으로 파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나 30년 만기 대출 비용이 5.11% 상승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2010년 이후로 보지 못한 수치이고, 만약 주택 저당 증권을 팔게 된다면 시장이 미리 공지를 통해 소통 후 팔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문제는 그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이 2022년 그리고 2023년 기준이 살짝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임금 상승과 공급 부족이 더 큰 상방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앞으로의 경제 예상 또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예상치 또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새벽에 진행됐던 FOMC 회의록 내용입니다. 사실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바뀐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0.75% 이상의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는 그 전부터 파월 의장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고, 그리고 양적 긴축 또한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언급이 됐던 것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아직까진 이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 부동산 시장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안 좋게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비트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도 비트 이더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비트는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5%대 하락 중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테더 도미넌스인데, 오늘 하루만 약 3% 정도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즉 테더 현금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비트와 알트코인들을 현금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테더 도미넌스는 5월 18일 6.5%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18일 테더 도미넌스가 6.5%까지 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는 마이너스 5.68%가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테더 도미넌스가 6.27% 이상 이 저항 라인을 깨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트 4시간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이 28.6K 그리고 30K 박스권을 그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13시부터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전처럼 30K까지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28.8K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저점을 계속해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다음 주 6월 1일 양적 긴축이라는 이슈에 맞춰 이 삼각수렴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 관점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단기 관점으로는 중간중간에 단기 반등이 당연히 나와줬지만 큰 틀에선 하락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 5일선과 12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5일선과 121선 데드크로스 발생을 했을 때 지금보다 추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타 혹은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타나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알트들은 플레이투원 관련 코인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단 이 테더 도미넌스의 흐름과 비트가 회복을 해주는지를 보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는 무조건 잡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승장에 손절을 하지 않아도 시장이 회복을 해주지만 지금 같은 하락 횡보장에선 기회비용과 시드만 의미 없이 묶이기 때문에 꼭 손절가를 두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라는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5%라는 기준을 잡은 것은 이 마이너스 5%를 손절하더라도 저는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잡았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저 역시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선 최대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수익이 날 땐 바로 익절하는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오를지 내릴지 한 방향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보단 반등이 나와줄 때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양 방향의 전략을 세워서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전략으로 매매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정말 여러 가지 찾아보시고 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보들을 보고 또 큰돈으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10,000원으로만 직접 매매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장에선 매매를 잘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하락 횡보장에 더 빛이 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이 힘든 장 모두 이겨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